안녕하세요. 상상 속 해저 터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된 숭이과학기술고등학교 박성호입니다. 여러분들 바다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예, 전 세계 70%가 바다라고 하는 사실, 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5대양 하면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그 다음에 남극해, 북극해 있는데 실제로 대서양 같은 경우, 대서양이나 태평양 같은 경우는 이 두 지역만 합치더라도 굉장히 많은 지역을 차지하죠. 태평양은 전 세계 바다의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는 전 지구의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의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북극해 하면은 생각날 때 북극해는 왜 여기에 남극 기지가 없을까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북극해는 여러분 생각하듯이 땅이 있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빙하로 덮여져 있는 하나의 얼음 덩어리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남극 기지가 있는 남극은 말 그대로 땅이 있는 우리가 대지가 있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해저 터널을 하면은 우리 해저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지하 자원과 그 다음에 많은 물고기들, 그 다음에 수자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 육지에 알다시피 길이 있듯이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이 길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이 길들에 대해서 지금 한번 떠나가 보고 그 다음에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상상 속에 해저 터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또 과연 지금 현재의 기술로 가능한지 또 불가능한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다의 길이라고 하면은 벌써 항로입니다. 항로면은 알다시피 여러분들 비행기가 지나가는 길도 항로고 배가 지나가는 길도 항로라고 합니다. 선박이 지나가는 길을 항로라고 하는데 이 항로에는 우리가 무작정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어떤 규약에 따라서 항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항로를 벗어나게 되면 안 되고 그 항로에 따라서 운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해저 터널이 있습니다. 해저 터널은 가까운 거리, 대륙과 대륙 또는 국가와 국가 간에 가까운 곳에 지하로 땅을 파서 터널을 만들어서 하는 곳이 해저 터널입니다. 다음에 운하입니다. 운하하면은 여러분들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날리기 위해서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를 운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수에즈 운하 알고 계시죠? 수에즈 운하는 유럽에서 물건을 가지고 원래 인도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양으로 나가야 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근데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알다시피 우리가 지중해에서 홍해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통해서 운하를 통해서 물자를 이동할 수 있게 만든 게 수에즈 운하입니다. 또 파나마 운하가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여러분들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사이에 있는 파나마에 위치하고 있는 건데 원래 여러분들 북아메리카 동서부를 이동할 때는 남아메리카를 거쳐가야 했었습니다. 근데 파나마 운하를 만들어서 이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많은 물적, 인적 자원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까운 해협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협은 우리가 바다 길은 아니지만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해협이 있죠. 대한해협. 실제로 대한해협에서 가장 가까운 곳, 우리가 일본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로 따지면 약 5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저 터널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는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해저 터널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상상되나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들,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그렸던 그 상상 속의 그림들 생각하시죠? 그냥 물속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집이 있고 이 집과 집 사이를 연결하는 해저 터널 상상하는데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현재 기술로는 실제의 모습은 육지에 있는 터널이 그대로 바다로 이동했다는 뿐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터널을 다녀오신 분들은 상상 속의 해저 터널을 보고 나서 실제 터널을 봤을 때 매우 실망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 기술의 어떤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해저 터널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저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는데 1843년입니다. 영국의 런던에 있는 템스강에 최초로 해저 터널, 텀스 터널을 만들었는데 이 텀스 터널은 지금 현재도 영국의 지하철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800년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네, 맞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는 그 시기가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흥선대원군께서 집권한 시기에 영국의 텀스강에서 바로 터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10년도에는 미국 이스턴강 터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 최초 해저터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통영에 있는 해저터널 1932년도에 만들어져 있고, 지금은 이 통영 해저터널 자체가 차량은 이동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관광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저터널 하면 가장 많은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들 상상하신 대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섬의 나라입니다. 섬과 섬을 연결하기 위해서 터널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활발한 터널이 활용되고 있는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터널, 채널 터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해저터널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32년에 만들었던 통영 해저터널,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만들었던 가덕 해저터널,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만든 인천 북항터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개통할 예정으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보령 해저터널입니다. 여러분들 보령하면 생각나는 것들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대천항입니다. 대천항에서 영목항까지 연결하는 보령 해저터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터널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잠시 후에 다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영 해저터널입니다. 통영 해저터널은 약 483m에 해당되는데, 통영시에 있는 당도에서 미수원까지 연결한 터널입니다. 이게 1932년도에 동양 최초 바다 밑 터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 등록 문화재로 쓰고 있고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여러분들 인력가나 이런 것들 이동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동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관광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덕터널입니다. 가덕터널은 201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거제도와 부산 가덕도를 연결하는 터널입니다. 실제로 거제도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약 140km에 달하는 거리를 가야 했지만은 이 가덕터널을 통해서 약 60km로 단축이 됐습니다. 또한 2시간 10분이나 걸리는 엄청난 시간을 50분대로 단축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해저터널 하나로 통해서 시간과 거리를 단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인천 북항터널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 중에 하나입니다. 2017년도에 만들어졌고요. 현재 길이는 5.46km나 되고 있습니다. 인천과 김포 고속도로를 잇는 해저터널인데, 국내에서 만들어진 해저터널 3차로 광폭 해저터널입니다. 이 북항터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2 서울 순환도로, 서울 중심권 순환도로의 한 일부로서 만들어진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현재 건설하고 있고 2010년도에 완공할 보령 해저터널입니다. 2021년도에 완공해서 우리가 사용될 해저터널입니다. 이 해저터널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해저터널이 될 겁니다. 우리가 배로 대천항에서 영목항까지 갈 때 1시간 40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1시간 40분이 소요되고 있는데, 실제로 해저터널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약 10분이면은 우리가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터널이 빨리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 보령 해저터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안면도를 보령에서 안면도까지 쉽게 갈 수 있는 길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보령 해저터널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해저터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라는 겁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해저터널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방법이 우리가 통영 해저터널에 보듯이 좁은 구역에서는 다 바다를 매립하고요, 해저터널을 만든 다음에 이 주변의 흙들을 걷어내서 만든 터널입니다. 이게 통영 해저터널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보령 해저터널처럼 지하를 계속적으로 파서 만드는 터널입니다. 육지에 만든 터널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굴착하는 방식입니다. 아마 이 땅을 굴착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우리 가덕 해저터널이 만들었던 침매 터널이라는 겁니다. 이 가덕 해저터널을 만들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공법 중에 하나인 이 가덕 터널 침매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육지에서 콘크리트 박스를 만들고 바다 안에서 결합하고 그 안에 있는 물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터널을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가덕 터널처럼 우리가 침매 터널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로 해저터널에 어떤 교통수단이 있을까요?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 하면은 해저터널이 가능할까요? 네, 지금 다닐 수는 있죠. 그러나 해저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지터널처럼 외부로 공기를 빼낼 수 없고 막혀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 이동한다면은 선생님 생각에는 일반 가솔린 자동차보다는 전기 자동차나 우리나라에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수소 자동차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고속열차입니다. 우리 KTX처럼 전기를 동력으로 이용하는 KTX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또 자기 부상 열차입니다. 자기 부상 열차는 우리가 아직까지 상용화는 안 되고 있지만은 미래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자기 부상 열차가 이용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하나의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하이퍼루프입니다. 진공 튜브 캡슐에 열차를 이용하는 건데 말 그대로 진공을 약 0.1%의 어떤 진공 상태로 만들고 노면에서 약 1cm에서 2cm 정도 띄워서 가게 하는 건데 이 열차의 속도가 시속 1,300km랍니다. 1,300km면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국제 여객선을 보면은 800km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약 그 자동차에 비해 그 비행기에 비해서 1.5배나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부산과 서울이 거의 한 2시간 남짓 이상 걸리는데 KTX로 이 하이퍼루프 캡슐을 이용하게 되면은 하이퍼루프를 이용하게 되면 약 16분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16분 시간 얼마나 짧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1시간 수업이 50분 또 45분 또 40분 수업이잖아요. 이 1시간 안에 서울을 갔다가 다시 부산까지 올 수 있는 그 시대가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다음은 전자기력을 이용한 전자기력 기차입니다. 일렉트릭 트레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전자기력 하면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기장을 만들고요. 자석이 전류를 만들 수 있다는 그 두 가지 원리. 전류를 만들 수 있는 자석과 전류가 만나게 되면은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만들어지는데 그 힘에 의해서 기차가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해저터널의 교통수단은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많은 것들이 개발될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들이 이것들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빨리 해저터널이 만들어진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비행기나 바로 배로 갔던 길들이 좀 더 짧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진짜로 그러면 우리가 상상 속의 해저터널 밖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밖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고 싶죠. 쌤도 밖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밖을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수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무게인데 이 모든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것들도 잠수부들이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게 이 수압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약 10m 들어가게 되면은 1기압씩 증가합니다. 그럼 1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압이냐면요. 우리 단위 면적 제곱미터당 약 10톤의 무게가 작용하는 압력이 1기압입니다. 물론 우리가 외부에 하는 터널을 단단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 기압도 중요합니다. 내부 기압을 또 1기압을 유지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밖을 볼 수 있는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바닷속에서 왜 우리가 외부를 잘 볼 수 없을까라는 것은 빛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건을 볼 때는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잖아요. 어떤 물체에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왔을 때 이게 무슨 색이구나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바다 깊이에 따라서 흡수되는 빛의 파장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빨간색 같은 경우는 수십 5m 정도에만 들어가면 대부분 흡수가 됩니다. 파란색이라고는 좀 긴 파장인데 약 70m간 들어가는데 대부분 40m 이상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70m까지 도달한다 했을 때도 우리가 바닷속을 봤을 때 파란색 파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바닷속 내부의 색깔들이 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도 그 내용 중에 일정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상상 속의 세계를 만들 수 없을까? 우리가 2001년부터 해저터널은 아니지만은 포세이돈 리조트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태평양에 있는 피지섬 부근에서 만들고 있는 포세이돈 리조트는 우리가 수심 12m 깊이에서 24개의 객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태평양 피지섬 부근은 그쪽은 굉장히 물이 맑고요. 그 다음에 수심이 낮은 반면에 굉장히 물이 잔잔합니다. 빠른 해류도 없고요. 거센 어떤 파도도 없는 지역이라서 현재 만들고 있고 안에서 내부를 밖을 볼 수 있는 아크릴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밖을 볼 수가 있답니다. 이 객실은 지금 완성된 것은 아니고요. 2021년 정도에 완성될 계획이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묵고 싶죠? 일주일 묵는데 약 1,600만 원 정도의 어떤 숙박료가 들어간답니다. 쌤도 1,600만 원 정도는 투자하고 싶어요.
가장 먼저 바다에서 외부로 바라봤을 때 어떤 모습일까? 피지섬 주변은 여러분 알다시피 산호섬으로 주변에 많은 물고기들과 이런 것들 자연환경, 바다 환경을 볼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약 많은 사람들, 약 15만 명이 예약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미래의 해저터널 모습, 지금 현재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로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해저터널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앞으로의 기술, 여러분들이 발전된 기술로 한다 보면은 이 해저터널이 상상 속의 해저터널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면 해저터널을 만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채널터널입니다. 도보 해협을 잇는 이 해저터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은 물적, 인적 자원들이 이쪽을 통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도보 해협은 프랑스와 영국을 잇고 있고요.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일본 혼슈와 홋카이도를 잇는 세카이도 해저터널입니다. 이 세카이도 해저터널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요. 실제로 세카이도 해저터널보다 터널을 통해 이동하는 것보다 혼슈와 홋카이도를 이동할 때 비행기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답니다. 그래서 세카이도 해저터널은 현재는 우리가 해저터널 목적보다 특수한 목적 하에서만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해저터널을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될 일입니다. 물론 해저터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바다의 생태계가 파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야겠죠. 자, 해저터널을 만들면 이런 부분들이 좋습니다. 우리가 해저터널을 만들었으면은 배로 이동할 때보다 많은 물자 수송이 쉬워지고요. 시간도 단축됩니다. 국가나 대륙 간의 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이고요. 여러분들 프랑스와 영국을 잇는 도버 해협을 잇는 여러분 채널 터널이라는 것을 봤을 때 국가 간의 어떤 교류가 얼마나 활발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국과 프랑스와 영국을 잇는 채널 터널이 없었다면 우리는 프랑스에서 영국을 갈 때는 반드시 배로만 이동하는 또는 비행기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해저터널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면 우리가 시간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해저터널, 상상 속의 해저터널은 현재의 기술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또 여러분들이 과학자가 돼서 연구하고 또 많은 과학자들이 어떤 투자를 통해서 연구를 한다면은 상상 속의 해저터널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쌤도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연구, 그 다음에 현재 연구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종합해서 상상 속 해저터널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